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 감각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넘어지는 당신이 체크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약과 혈압. 구체적으로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류, 진통제. 약과 혈압이 중요한 거였어요, 장 교수님. 네, 이게 보통 이제 먹으면 졸리는 약들 있잖아요. 예. 수면제도 그렇고 항히스타민제나 뭐 진정제 같은 약들은 대부분 어지러움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낙상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방광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도 방광약이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약 워낙 많이 드시는데요.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괜찮은데 통증약 중에 아주 강력한 마약류 진통제들도 어지러움증을 유발을 하고요. 신경병성 통증이라 해가지고 뭐 찌릿찌릿한 그런 통증이 있을 때 먹는 네네. 약도 역시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낙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약들은 다 조금은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한 두세 알 먹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약을 10알 이상 먹는 경우에는 그 약 개수만 가지고도 이 낙상의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네. 약 개수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의 개수를 줄이는 거를 먼저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혈압이나 저혈당 오면 막 쓰러지시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고혈압이나 그 당뇨병 와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약이?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일단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움증 이제 유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혈압은 조절하는 게 너무너무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보약을 뭐 열채 먹는 것보다는 혈압 잘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은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잘 관리받으시면 되고요. 예. 한 가지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뇨제.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어르신들 중에 자기 몸 붓는다고 이뇨제 처방해달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러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처방을 안 하는 겁니다. 아.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약 자체가 어지러움증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당뇨약을 먹다 보면은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혈당 때문에는 낙상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을 겁낼 필요는 없고요. 평소에 사탕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저혈당 예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약을 많이 안 드시는데도 자주 넘어지시는 분이라면 이거 두 번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눈과 귀, 시력과 청력이 약해졌다. 그럼 시력과 청력의 문제로 균형 감각이 좀 저하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장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을 때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시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위험이 2배, 뭐 연구에 따라 가지고 3배까지도 증가를 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잘 안 맞는 안경을 쓰는 경우, 뭐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눈이 좀 침침한 경우, 예. 뭐 네. 시야각이 좀 좁아진 경우, 뭐 양쪽에 이제 시력이 잘 안 맞는 경우 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낙상 위험이 올라가니까 네. 안과에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그 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네. 청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청력도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어떤 이게 큐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낙상이 올라갑니다. 이 낙상 위험이 뭐 시력만큼은 아니어도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정기관이라고 우리 몸에서 전정기관. 이제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저렇게 있거든요. 그런 건가 봐요. 네, 몸이 이렇게 그 회전을 하게 되면 저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몸이 똑바로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귀 안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력, 저기 있는 달팽이관이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신 분은 저런 달팽이관의 기능뿐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아이고. 있는 저 전정기관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신 분은 역시 낙상에 아주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시력이나 청력이 안 좋아서 자꾸 어지럽고 넘어지시는 분들을 위한 균형 감각 기르는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교수님? 한번 나와보실까요? 예. 저희 나가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배워두시면 너무 욕이 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력이나 청력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이거 테스트하고 이게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예. 간단히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 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모서리 같은 데서 그쵸. 넘어질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데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먼저 이렇게 일자로 엄지를 쭉 앞으로 내보세요. 엄지를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본 상태에서요. 머리를 위로 쭉 들어보세요. 자, 자기 코끝으로 자기 엄지손가락이 잘 보이나요? 보여요. 좋습니다. 보여요. 그 상태로 머리를 오른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더. 자, 엄지가 잘 보이나요? 왼쪽 눈 쪽으로? 째려보라는 거죠? 네, 째려보라는 겁니다. 옆으로. 자, 잘 가자미가 보이시면은
이제 머리를 앞으로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엄지가 잘 보이나요? 예, 보여요. 그래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서 엄지를 봐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네. 그대로? 그렇죠. 제 쪽으로. 제 쪽을. 아, 제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엄지를 봐주세요. 잘 보이나요? 자, 머리, 자, 눈만 돌아가야죠, 눈만. 그렇죠. 그러니까요. 고개가 돌아가면 안 되고. 그렇죠. 고개가 돌아가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네 군데를 해가지고 자기 엄지가 다 잘 보이면은 네, 네. 시야 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어느 한쪽에 엄지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네. 자, 두 번째는 트레이닝인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양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머리는 그대로 두고 손만 갈 겁니다. 손만? 자, 이 오른쪽 엄지를 따라갈 거예요, 눈이. 네. 자, 머리는 그대로 두고요. 눈동자만 엄지를 쭉 따라가 주세요. 자, 엄지손가락이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 눈으로만 따라가 줍니다. 안 보이면 멈춰야 돼요. 현영 씨 보이세요, 오른쪽? 네. 이게 시야각이 상당히 넓으시네요. 이 정도밖에 안 자, 되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눈만 돌아가세요. 머리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시야각이 좀 줄었네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요. 저도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다가 다시 안쪽으로 모아보세요. 자, 요거까지는 그럭저럭 될 거예요. 오, 자, 마지막으로 정말이네. 제일 어려운 거 한쪽 다리를 들고 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쭉 따라가 주시고 아이고, 저도 벌써 안 되네요. 같은 동작을요. 네. 이렇게. 앞으로 머리는 앞으로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눈동자만 따라가 줄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은 그 땅바닥을 살짝 짚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그 상태로 눈만 왼쪽 오른쪽 엄지를 왔다 갔다 해주시게 되면은 이 시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몰리는 것 같죠? 저는? 어지러우시죠? 어지러워. 약간, 네, 이거 트레이닝이 안 되신 분들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이런 이게 시력과 균형 감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긴하네요, 교수님.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네, 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 했는데 이거 자주 해보시면 테스트를 참 해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다는 같아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러면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체크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근감소와 하체 부실, 근육량과 질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교수님. 예, 예. 이게 일반적으로 60대 중후반을 넘어서게 되면요. 근육량도 감소하고 근육의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뭐라 그러면 근감소증 또는 사이코피니아라고 하는 그 병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병들이고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중요하냐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년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먹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먹냐면은 국과 반찬, 그다음에 밥 이렇게만 맞아요.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물 말아서 그냥 예. 김치에서 후루룩. 근데 우리가 예. 보통 그 근육을 합성하고 만들어내려면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유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건 몸에서 합성이 안 되고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근육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와 아울러서 꾸준하게 먹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단백질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은 합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우리가 운동, 주 3회 이상의 운동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꾸준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네. 이런 것들을 근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체가 부실해서 균형을 좀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교수님 좀 앞에서 도와주실까요? 예, 예. 네. 저희 나가서 배워볼게요. 균형 감각이 좀 올라온 것 같죠, 김현영 씨? 네, 약간 좀. 올라왔어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아까 뭐 눈 감고 외발 서고 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균형 감각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한데 네. 단순하게 균형만이 아니고 근력만도 아닐 거예요. 그 근력을 빠르게 쓰는 거와 그리고 근육을 그리고 빠르게 크게 큰 힘을 내면서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우리가 50대 접어들어서 노년기에 접어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근육, 근력 예, 예. 또는 균형 요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게 기능성이 중요하다는 돼요. 거죠. 예, 그거를 기능성. 어떻게 쓰느냐 또는 빠르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예, 예. 그냥 근력, 균형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안 접해봤을 수도 있는 운동이지만 네. 뭐 접해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일단은
스쿼팅과 런지, 기본적인 런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쿼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희가 무엇에서 많이 많이 아는데 알려드렸어요. 딥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네. 살짝 하프 정도로만 하프. 정도로만 살짝 해주시고 반만. 그리고 발은 반드시 일자 앞으로 향해 주시게 하시고 그래요? 약간 벌렸다 싶으면 무릎은 발끝을 향해서 나가주시고요. 그런 다음 하프만 하고 이게 되면은 더 깊게 하고 예. 그리고 이게 되면은 약간의 점프를 수반한 점프를 수반해. 그래서 이것들이 부하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빠른 속도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개구리를 하니까 네. 여기가 예. 다리가 아마 하체가 전부 다 뭐 많이 아파질 거예요. 엉덩이부터 아태 대퇴 힘이 앞부분. 짱짱하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런지도 마찬가지예요. 런지는 우리가 많이 런지는 이런 식으로 런지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죠,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맨 처음엔 하프 런지만 하다가 그다음에 90도 90도를 다 만드는 풀 런지로 하다가 네. 그러다 나중에는 이것도 점프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프해서 스플릿으로. 근데 이거는 많이 힘드실 경우에는 네, 힘드네요. 높이 뛸 필요가 없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힘드네요. 특히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예. 하지 않아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 또 하나는 또 뭐 바닥 보면 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격자 만들어 예, 놨어요. 그러면은 가장 노인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예. 두 발로 격자를 앞에 놓고 네. 팔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만 해보세요. 여기서 두 발로. 말로 예. 요거는 그냥 이거는 빠르게 해주면 해줄수록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민첩성을 훈련시키는 가장 간단한 운동. 실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예, 선생님?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맨 처음에 요게- 두 발, 요게 양발이 조금- 어려울 때는 방금 하신 대로 예. 이렇게 양발이 좀 부담이 돼서 네네. 예. 이렇게 그랬다가 좌우로도 하고. 좌우도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좌우? 예. 이렇게? 아니 그러면 네, 리듬에 타서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 그래도 왜 다이아몬드 스텝 지금 옛날에 추억의 책가방을 제가 빠고 볼 땐 계시고 그것도 또. 굉장히 좋은 운동 같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런 운동도 있거든요. 네.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발로 깽깽이 뛰는. 옛날에 네. 근데 이거에 응용식으로 해서 더 쉬운 버전으로 네. 다이아몬드 스텝 밟아주시면은 굉장히 오히려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능성 운동을 그래서 해줘야 빠르게 된다. 강하게 두 가지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너무 숨이 차네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운동 효과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